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장에서 우리가 굴림운동, 토크, 각운동량 이런 제목이 있는데 특히 이 장에서 각운동량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토크는 이미 10장에서 공부를 했었고 회전운동 에너지나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건 10장에서 공부를 했었고 11장은 특히 여기 더해서 굴러가는 물체 그리고 각운동량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루게 될 텐데요. 먼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운동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죠.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결합한 굴림운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일단 적용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쭉 움직이면 어때요?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게 되죠. 자동차 바퀴도 굴러가고. 그래서 구르는 바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러가는 굴림운동이라는 얘기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전거가 쫙 미끄러지잖아요. 그때는 굴림운동이 아니에요. 그때는 굴림운동이 아니라 그냥 마찰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굴림운동을 유연한 굴림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유연하다는 얘기는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잘 굴러가는. 결국 그 자전거 바퀴의 운동을 보면 회전을 하면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바퀴 회전 운동까지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제목이 11-1절의 제목이 병진운동, 즉 진행하는 운동, 회전 운동, 바퀴의 회전이 결합된 굴림운동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놨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굴러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바퀴는 이렇게 회전하고 있고 어느 한 점, 바퀴 위에 어느 한 점은 이렇게 이제 계속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어느 한 점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높이까지는 바퀴의 최상단까지 올라갈 거고 다시 내려오면 그 점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한 바퀴를 완전하게 돌아서 움직일 때는 그 진행하는 거리는 뭐와 같아요? 중심점의 진행거리와 같겠죠? 중심점의 진행거리가 바퀴의 진행거리가 되는 거고 그걸 여기서는 S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P와 이 P는 접촉하고 있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P와 이 P는. 그래서 접촉점은 수평 이동을 하는 거고 하지만 바퀴의 어느 한 점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운동을 해야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바퀴 위의 어느 한 점, 여기서는 요 점을 표현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점은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바퀴 위의 상대적 중심에 대한 상대 위치는 이렇게 됐지만 실제 움직인 이 P점의 궤적은 이런 형태로 움직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형태. 이 P점이 아니라 바퀴 위의 한 점, 바퀴 위의 한 점은 이렇게 움직여서 그리고 바퀴의 중심점은 이렇게 진행한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굴림 운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중심의 위치 이동, 그죠? 또는 어느 한 점에 바퀴의 중심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중심점이 이동한 거리는 R세타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중심점이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건 이 바퀴를 거꾸로 굴렸을 때 이 점이 여기까지 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 P점, 상대적인 중심에 대한 상대 위치는 이렇게 이만큼의 각도를 회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거꾸로 이렇게 쭉 다시 처음 상태로 굴려보면 이 점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심선의 이동 거리는 결국 이 바퀴의 각도가 이만큼 회전했을 때 그 호의 길이랑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길이 S나 이 움직인 거리 S, 진행한 거리 S나 동일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S는 R세타가 되는 거죠. 중심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과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미분한 ds dt가 S의 변화량이니까 병진 운동 속도가 돼야겠죠. ds dt. 그죠? ds dt는 r 오메가가 돼야겠죠. r 오메가. 이걸 미분해 버리면 R은 변함이 없죠. R은 상수고 세타를 미분하니까 D세타 DT가 돼서 오메가 각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굴림 운동하는 경우에도 중심의 이동 거리, 중심의 이동 속도는 이렇게 이 경우에서 봤을 때 이 각 거리, 즉 각 변이죠. 각 변이 세타에 대한 호의 길이나
또는 그것을 시간으로 미분한 거나 결국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는 R 세타, V는 R 오메가가 굴림 운동에도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 끝점의 속력을 한번 볼까요? 끝점. 여기서는 이제 아래쪽 그림을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이거는 오른쪽 이 그림이 이제 굴림 운동에 대한 그림이에요. 굴림 운동에 대한 어느 한 순간, 움직이는 자전거 바퀴의 어느 순간, 이 경우에는 보시면 이 바닥에 접하는 P점이 정지하고 있고, 그죠? 정지하고 있고, 중심이 운동하고, 끝점도 운동하고 있겠죠. 모든 점은 다 어때요? 모든 점은 이 중심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즉, 중심까지의 거리를 수직으로 이렇게 이제 향하는 이런 방향으로의 순간 속도가 정해져 있겠죠. 이 끝점은, 요런 점은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위치 벡터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순간 속도가 다 이런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이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이 접하는 면은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접하는 점은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의 순간 속도는 제로가 돼야겠죠. 예. 그래서 중심의 순간 속도는 VCOM, 즉 바퀴의 수평 이동 속도 동일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VCOM이 바로 R, 그렇죠? 반지름 R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랑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끝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점. 맨 최고점은 이 점까지의 거리는 2R이 되죠. 반지름의 2배, 지름이 되니까 2R. 그리고 각속도가 오메가가 되니까 V는 2R 오메가 이렇게 돼요. 2R 곱하기 오메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V는 2R 오메가. 그래서 중심의 순간 속도와 이 끝점의 순간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중심 순간 속도의 2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를 새로운 중심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 순간 속도를 굴러가는 물체의 순간 속도를 볼 때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 이 퓨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회전, 즉 이 중심은 정지해 있고 바퀴는 회전하는 회전 운동, 이건 순수한 회전이라고 보고, 순수한 병진 운동은 회전하지 않으면서 전체가 그냥 같이 진행만 하는 경우, 이거의 합으로, 즉 회전 운동과 진행 운동,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결합으로 굴림 운동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위에 속도 더하면 2배가 되는 거고, 중간은 정지하고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속도는 VCOM이 되는 거고, 어차피 이 아래 P점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병진과 왼쪽으로 운동하는 회전의 결합이 돼서 정지한 것처럼 이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